자, 빠르게 해볼게. 그래서 이제 오늘 방어작용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즌, 이 시국하고 좀 관련이 좀 있지? 그래서 내 몸에 뭔가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걔네들에서 이제 병에 걸릴 거 아니야, 그지? 그 병에 무조건 걸리진 않거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방어작용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질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는 거지? 병에 걸리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픈 사람도 있지. 그지? 이렇게 요즘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도 아니고 세균에 감염된 것도 아닌데 그냥 아픈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 자, 비감염성 질병.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염되지 않았는데 병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얘는 뭐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나 어떤 생활 습관의 문제 때문에 이제 걸리는 질병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유전적인 요인이나 생활 습관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야, 무슨 암이라고 하는 것들 있지, 그지? 암. 대장암, 폐암, 그지? 사실 선생님처럼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폐암의 위험성이 굉장히 또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암 검사를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 받거든? 꼭 물어보는 게 있어. 가족 중에 혹시 암을 앓았거나 암에 걸린 사람이 있냐 꼭 물어보고, 유전적인 요인도 좀 있고 그래. 그래서 암. 다 이제 선생님 나이 정도 되면 나타나는 것들이지. 예를 들어 고혈압, 고지혈증, 그지? 그 다음에 간경화, 심장병, 그 다음에 당뇨병, 이른바 이제 성인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 그지? 너무 많아서 굳이 다 쓰지 않겠다. 근데 이 비감염성 질병의 특징은 뭐지?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뽀뽀했어. 그럼 그 사람도 고혈압이 되냐? 아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병을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야. 비감염성 질병은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습니다. 전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전염되지.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특히 여성들이 잘 걸리는 암 중에 자궁경부암이란 암이 있어. 근데 이 자궁경부암이라는 암은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있더라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걸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왜 여학생들, 이렇게 젊은 한 20대, 30대 되는 여성들한테 보통 자궁경부암 백신 맞으라고 막 이렇게 홍보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암 중에서도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비감염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그지? 근데 아무튼 그냥 통틀어서 암은 비감염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게 얘야. 감염성 질병. 말 그대로 뭔가에 감염이 돼서 이제 병에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른바 이제 병원체라고 하는 거에 감염이 되는 거야. 병원체. 병원체라는 게 말 그대로 병을 유발하는 애들. 그지? 그게 요즘처럼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다만 하여튼 병원체에 의해서 이제 병에 걸리는 거지. 너무 많지. 요즘 시국하고 맞물린다면 뭐야? 코비드? 19?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초기에는 우한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다만, 그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을 하는 거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지? 그래서 어저께 내가 수업하면서 중국 욕을 엄청 했거든. 그지? 또 혹시 몰라, 이 중에. 알고 보면 화교이거나, 그지? 일가 친척 중에 중국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 대표적이지?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한참 문제가 메르스니 사스니 하는 것들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로 식중독 같은 거 잘못 먹으면 걸리는 거 있지, 그죠? 음식 잘못 먹으면. 그 다음에 우리 늘 자주 걸리는 감기, 독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 부위에 고름이 생기고 부어오르고 파상풍 이런 거. 그 다음에 강아지가 미쳐서 광견병 이런 것도 다 광견병도 사람한테 걸릴 수 있거든, 그지?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리면 사람도 광견병에 나타날 수 있으니 등등등등 굉장히 많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른바 이제 병원체라고 하는 거에 감염이 돼서 걸리는 질병들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감기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 어때?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음식을 통해서 옮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코비드나 감기, 독감 이런 것들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또 많이 옮겨지지,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된다라는 거. 그지? 전염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 요 병원체가 뭐냐 이거지, 병원체. 병원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우리 보통 이제 이 병원체에 의해서 병에 걸리는데, 그럼 나한테 병을 ом기는 병원체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 교재 순서대로 가줄게. 교재 순서대로 가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야? 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자, 사실 바이러스하고 그 밑에 나오는 세균은 1단원에서 좀 자세히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1단원을 안 하고 지금 3단원부터 한 거라서 그런데, 자, 일단 바이러스는 미리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뭐 바이러스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질병들 다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일단 그거 얘기하기 앞서서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통은 우리가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생물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도 좀 나타나고, 우리가 이른바 무생물이라고 하는 애들의 특징도 나타나고, 둘 다 나타난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바이러스들이 모양이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인데 지금 뭐 거기에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녀석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1단원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중에 이런 애들,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가 있거든. 뭐 생김새는 바이러스마다 조금 다른데 기본 구조는 동일해. 일단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된 껍데기가 있고요. 그 안에 이른바 핵산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 바깥쪽에 단백질로 된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핵산을 가지고 있거든. 자, 그래서 야, 단백질로 된 껍데기 안에 핵산을 가지고 있어. 자, 우리가 1학년 때도 배웠지만 핵산은 DNA와 RNA 두 종류가 있거든. 자, 바이러스는 DNA와 RNA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D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라고 하고, R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야. 지금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봐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지금? RNA란 핵산 들어있지? RNA 바이러스. DNA. 자,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 여기 예를 들었던 요 박테리오파지 같은 애는 DNA 가지고 있거든. 그럼 얘는 DNA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거든. 자, 일단 봐라. 단백질로 된 껍데기에 그냥 핵산이 들어있을 뿐인 거야. 핵산을 갖고 있다라는 건 생물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해.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세포야 아니야? 세포는 아니야. 세포의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또 무생물의 특징이기도 한 거야. 세포가 아니라 하면은 완전한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뭐야? 증식할 수가 없어. 바이러스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숙주라는 게 필요해. 바이러스가 그 어떤 다른 세포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적으로는 번식하지 못해요. 일단 뭐 그거 특징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이런 특징을 가지고. 그러면 바이러스 중에서도 DNA와 RNA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할까? 얘네가 이제 좀 이따 그림을 그려주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다른 세포 안으로 지가 갖고 있는 핵산만 밀어넣거든. 그래서 그 핵산을 복제를 막 하는 거야. DNA를 갖고 있으면 DNA가 막 복제되면서 이제 바이러스 수가 막 늘어나는 거거든. RNA 갖고 있는 애는 RNA 밀어넣으면 RNA가 복제되면서 그 바이러스 수가 늘어나는 건데, DNA는 니네 이중나선이고 얘는 단일 가닥이다 보니까 얘가 돌연변이가 되게 잘 나타나. 니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거든. 나아질만 하면 돌연변이, 나아질만 하면 그지 뭐 델타 변이 뭐 변이 이런 말 들어봤지? 델타 변이였다가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뭐 이렇게 난리도 아니잖아 지금. RNA 바이러스라서 굉장히 저거예요. 돌연변이가 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질병들 뭐가 있느냐? 요건 반드시 암기하라고 해서 여기서는. 자, 일단 우리 자주 걸리는 감기.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걸리지. 그 다음에 독감. 감기랑 비슷한데. 그지? 독감.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선생님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 이제 다 살았다. 에이즈. 에이즈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우리 책에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라든지, 뭐 천연두라든지,
그지? 우리 뭐 수두라고도 표현하지? 그지? 홍역,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왜 다 외우라고 하냐면 보기를 5개 던져줄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에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 질병 아닌 거 고르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안 외우고 있으면 틀릴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내신에서는. 거기 보면 등등등, 그지? 그런데 니네 이거 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등등등이 있어. 야,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어때?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니네가 평생 걸리는 감기가 전부 다른 바이러스 때문에 걸려. 그 종류를 알 수 없어. 단지 감기라고 하는 건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거지. 그럼 니네 병원 가면 치료제 주냐? 안 줘요.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몸살이 있기 때문에 기침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증상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진통제를 주는 것 뿐이지,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런다? 좀 이따 나오겠죠. 일주일이면 난다. 약을 먹어도 일주일 가고 안 먹어도 일주일이다. 그런데 독감은, 우리가 이른바 독감은 바이러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바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놈 때문에 걸려. 근데 이것도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다 보니까 뭐야? 요즘에는 독감 A형, 독감 B형 그러지? 독감 B형이냐 A형이냐 걸리면은 나 맨날 헷갈리는데요. 3일 입원해갖고 타미플루란 약 주지. 그지? 치료제 준단 말이야. 근데 독감은 바이러스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에이즈도 바이러스가 정해져 있어. HIV 바이러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 이런 질병들은 어떻게 하느냐?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래서 치료를 한다면 보통 그건 이제 항바이러스제라 그래.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합니다. 항바이러스제로. 자, 그런데 봐봐. 예를 들어서 독감 치료제가 있는 거지. 그지? 아까 얘기했던 타미플루 같은 게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있어서 치료제로 쓰는 거잖아. 근데 니네 감기 치료제 있다 그랬냐, 없다 그랬냐? 없어. 에이즈 있잖아? 선생님이 중학교 때인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처음 이 세상에 에이즈란 질병이 알려졌거든? 지금까지 치료제가 없어. 뭐, 뉴스 검색해보면 들린 말이 거의 치료제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바이러스성 질병은 이걸로 치료할 수는 있지만 쉽지가 않아. 왜? 치료제 만드는데 몇 년 걸려.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 돌연변이가 나타나버리면 도루묵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은 치료도 할 수 있지만 치료보다는 뭐가 우선을 한다? 예방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니네 독감 예방주사 1년에 한 번씩 맞고요. 물론 에이즈 예방주사 맞는 사람은 없겠다만, 뭐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 천연두, 홍역 다 니네가 기억이 없던 시절, 깐난애기 시절에 다 예방주사 맞았어. 그래서 안 걸리는 거야.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방주사 안 맞아도 걸릴 수 있지만 걸렸다 나으면 평생 안 걸리거든 또. 그래서 치료할 수 있기보다는 근데 예방이 우선이다. 예방. 치료도 가능하지만 치료제 만들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예방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병원체.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 우리 세균 많이 들어봤지, 그죠? 자, 일단 세균은 바이러스와 달리 생물이야. 생물인데 잘 봐. 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자, 거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지만, 얘 봐라. 뭐 세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양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세균으로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어. 그지? 이 세포벽은 식물이 갖고 있는 세포벽하고는 조금 달라.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핵산이 막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세균이 만약에 움직이는 녀석이라면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 부분도 좀 갖고 있기는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여기서 말하는 세균은 지금 봐라. DNA나 RNA 같은 핵산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없거든. 즉 핵이 없어. 핵이 없는 애들 우리가 뭐라 불러? 원핵이라고 불러. 우리가 이른바 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은 단세포 원핵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이 없다는 거, 핵이 없다는 거. 알겠니?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봐봐. 요 세균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막대기처럼 생겼지? 간균이라고 표현하고요. 약간 나선 형태로 생긴 세균도 있어. 나선균. 동그랗게 생긴 세균도 있거든? 구균. 뭐 이렇게 불러. 그래서 일단 얘는 생물이야, 생물. 그럼 아까 바이러스와 달리 독립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증식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비하면 크기도 훨씬 커요. 일단. 그래 봐봐. 야, 잘 봐. 그래서 세균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치면 바이러스는 아까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 얘기했었잖아. 바이러스가 이게 크기가 굉장히 작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핵산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세균이 올라타잖아. 그럼 이게 숙주라고 표현하는데 숙주 안으로 지 핵산을 밀어 넣어요. 밀어 넣어가지고 이 세균이 갖고 있는 효소라든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지 껍데기를 막 만들어 이렇게. 껍데기를 만들어서 그 바이러스 수가 세포 안에서 막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죠? 막 늘어나.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세포를 뚫고 나가요 이렇게. 그럼 이 세포가 죽는 거야. 그래서 가끔 얘네들의 특징에 대한 거 물어볼 때가 있거든. 일단 얘가 크기가 훨씬 크다라는 거.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런 세균이나 세포를 숙주로 삼는다. 그리고 증식을 어떻게 하냐 보통 물어보거든.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한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까 세포 아니라 그랬지? 얘는 어떻게 증식한다? 핵산을 복제해서 DNA나 RNA를 그냥 복제해서 껍데기 만든 다음에 뛰쳐나가는 거야. 그런데 세균은 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한다? 세포 분열 통해서 스스로 증식할 수 있다. 얘는 독립적으로 스스로 증식하지 못합니다. 숙주세포가 있어야 증식을 할 수 있는데 증식할 때도 이런 DNA나 RNA를 복제해서 증식하는 거다. 세포 분열이란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무튼 자, 이런 세균 때문에 걸리는 질병들 여기서는 이 질병이 중요하니까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 식중독 같은 거. 그지? 식중독.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파상풍. 아까 여기 바이러스성 질병에 광견병도 있다. 광견병도 광견병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다. 뭐 임질. 그지? 그 다음에 니네 뭐 임질 매독 이런 건 이제 사실 성병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임질 매독에 걸릴 일이 거의 없죠. 그지? 나는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았는데 임질 매독이 걸렸다.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의 여친이나, 그지? 의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애기들이 많이 걸리거든. 애기들이 감기 걸렸는데 감기가 심해지면 폐렴이 돼. 그럼 폐렴 무조건 병원에 한 3, 4일 입원하거든? 니네도 다 아마 기억이 없던 시절에 한두 번쯤은 경험했을 거야. 폐렴도 세균에 의해서, 폐렴. 그죠? 그 다음에 뭐 거기 나오지만 흑사병. 패스트라고도 하지? 탄저병. 흑사병 같은 경우 니네 알지? 중세시대 때 유럽을 휩쓸어가지고, 그지? 유럽 인구의 뭐 거의 대부분이 사망했던, 그지? 뭐 그런 거. 탄저병. 탄저병이나 이제, 탄저병 같은 경우도 화학무기로 많이 이용되기도 하지, 그지? 그래서, 물론 이용되기도 하지만 이용하진 않지, 그지? 워낙 저거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탄저병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뭐 있니? 폐혈증, 결핵, 그지? 결핵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어. 군대 가면 걸리거든? 봉화지겸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발 이런 데 막 띵띵 부어오르는 거. 세균 감염돼서 거기가 막 이렇게 부어오르고 그러거든? 봉화지겸이라는 게 군인들 많이 걸리는 거. 군인들도 전투화 신고 다니잖아. 그럼 전투화 이제 이런 데 발목 부분, 전투가 딱딱하니까 막 그런데 쓸리고 이래서 세균 감염되면 막 거기 땡땡 부어. 그럼 또 이제 입원한다고. 뭐 그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일단 세균. 그래서 두 번째 세균인데 세균이 일단 바이러스보다 크기 훨씬 크고요. 세균은 생물이다. 어쨌든 단세포이긴 하지만 생물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아마 문제 풀다 보면서 이 바이러스하고 세균 때문에 걸리는 질병도 나오지만 특징 비교하는 문제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죠? 그건 나중에 1단원에서 또 배우게 되니까 그냥 나오면 한번 찾아서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원생동물이라는 게 나오네. 병원체 중에. 자, 원생동물. 여기다 써볼까? 자, 여기다 쓸게. 세 번째. 원생동물 또는 이제 생물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일단 얘도 단세포 생물이야. 니네 이거지.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생명체가 세균이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핵이 없었잖아. 근데 걔네들 중에 일부가 진화를 해서 원생생물 같은 애가 나타난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단세포인데
핵을 가지고 있어. 진핵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핵을 갖고 있는 진핵 생물. 그럼 핵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핵만 있진 않거든. 니네가 여러 차례 배워왔던 그 세포의 구조, 핵 안에 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뭐 이런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발달이 돼 있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원생 생물이 그렇기 때문에 진핵이기 때문에 크기도 얘보다는 큽니다. 핵이 없는 애보다는 핵이 있는 애가 여러 가지 소기관들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더 커요. 자, 그런데 뭐 얘는 지금 특징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 원생 생물에 의해서 걸리는 질병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보통 다른 곤충이나 동물에서 옮겨져. 그러니까 매개곤충이라고 하거든. 주로 매개곤충에 의해서 옮겨져. 병을 유발한다. 자, 대표적인 질병으로 뭐가 있다? 말라리아 있어. 말라리아. 그러니까 니네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게 뭐가 옮기지? 모기가 옮겨. 일반 모기도 있지만 말라리아 옮기는 말라리아 모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걔한테 물리면 내가 말라리아에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막 40도 육박하는 막 고열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 보통 이제 말라리아라는 질병이 열대성 질병이거든. 우리나라에서도 걸려.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자주 걸린 적이 어딘지 알아? 저기 이른바 휴전선 근처에 있는 도시들 있지.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포천 이런데. 그래서 뭐 아마 딱 니네 나이 정도면 이제 헌혈할 수 있을 거거든. 헌혈의 집 헌혈하러 가잖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최근 3개월 이내에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여행하거나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가 있어. 그럼 거기에 보면 아프리카 지역도 있고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 뭐 포천, 뭐 철원 이런 데도 있단 말이야. 3개월 안에 거기 갔다 왔다. 헌혈 못 하는 거야. 그지? 아무튼 말라리아. 얘는 모기가 옮기고요. 그 다음에 아메바성 이질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중 수면병이라는 것도 있어. 수면병. 그지? 수면병 같은 경우는 이제 채채파리라고 하는 파리가 옮겨주거든. 파리. 이런 게 있다. 뭐 증상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요런 것들이 이렇게 원생 생물. 그러니까 여기 아메바성 이질에서 알 수 있어. 아메바가 대표적인 원생 생물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말라리아 원충, 아메바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원생 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요 원생 생물에 의해서 옮겨지는 나타나는 질병들 좀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니네 써놔. 교재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호로 4번인데 우리 책에 있는 4번하고는 좀 다르니까 니네는 5번이라고 써놔라. 우리 5번이라고 하자. 5번. 책에 3번 다음에 4번이 있으니까 5번이라고 할게. 자, 뭐가 있냐면 균류라는 게 있어. 균류. 내가 굳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의외로 실수 많이 해. 야, 그냥 균류 나오니까 애들이 이거 보고 뭐 떠올릴까? 그렇지. 세균을 떠올려요. 조심해야 돼. 이 균류라고 하는 건 지금 얘기한 세균이 아니에요. 자, 왜 아니냐? 일단 균류는 다세포 생물이야. 얘는 뭐라고? 다세포 생물이야. 다세포. 자, 사람도 다세포 생물이잖아. 다세포 생물은 무조건 핵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세포 진핵이야. 진핵.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 생각하면 되냐면 곰팡이 생각하면 돼요. 곰팡이 같은 거. 곰팡이 같은 거. 그지? 곰팡이 같은 거 생각하면 되거든. 균류. 그래서 요거만 착각하지 않으면 돼. 균류를 세균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잖아. 세균은 단세포인데 이 균류라고 하는 애는 뭐야? 물론 넓은 의미로는 세균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너희가 공부할 때는 세균은 단세포고 균류는 다세포로 봐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이 균류 때문에 걸리는 질병,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 한 70% 정도가 이 병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도 가지고 있고 니네 중에 일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무좀이 있어. 무좀. 보면 니네 아마 이렇게 네이버 파란 창에다 초록 창에다 검색해 보면 무좀 하면 그 무좀 병에 대한 설명 나오잖아. 무좀진균이라는 것 때문에 무좀에 걸리거든. 그래서 걸리면 막 발이 짓물리고 막 거기 막 상처도 안 내 찢어지고 막 발톱 모양도 이상하게 변형되고 막 그래. 가렵기도 오지게 가렵고. 그지? 무좀 같은 거 여기에 해당이 되고 대표적인 무좀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몸에도 이렇게 곰팡이가 필 수도 있거든. 요즘 애들은 없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특히 이렇게 겨울철 되면 되게 심해. 보면은 애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하얗게
버진 핀다고 표현하거든. 하얗게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 곰팡이 핀 거야 사실. 그러니까는 그때는 니네는 그럴 일이 있나 하잖아.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지금 비해서 30년 전이야. 그지? 나이 되게 많아 나. 그지? 되게 동안이지만 알고 보면 나이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잘 못,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어느 정도로 못 먹었냐? 니네 지금 마트에 가면 치즈 널리고 널렸지? 종류도 오지게 많잖아. 그때 치즈 낱장으로 사 먹었어요. 치즈가 너무 비싸가지고. 바나나 수입이 안 되던 시절이야. 바나나라는 게 없어. 그래서 동네마다 뭐가 있냐면 미제 물건 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입해서 이렇게 수입 용품들만 파는 데가 있거든. 거기서나 바나나 좀 사 먹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는 바나나가 수입 제한이 풀려갖고 막 이제 필리핀 같은 데 수입이 된 건데, 그러니까 잘 못 먹었어. 잘 못 먹던, 지금보다는 풍족하게 못 먹으니까 애들이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막 얼굴에 곰팡이 같은 거 피고 그랬다. 버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따지면 뭐 요거라고 보면 돼. 물론 그거 걸린다고 죽진 않아. 잘 먹고 잘 자고 이러면은 이제 다시 없어지는데, 하여튼 대표적인 거 무좀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책으로 이제 4번에 해당되는, 자, 병원체 중에 또 4번 뭐가 있느냐? 자, 프라이온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 프라이온. 프라이온 단백질. 자, 근데 이것도 그냥, 자, 지금 프라이온 단백질이라는 너희도 있고 나도 다 있어. 얘네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중추신경계에 있어. 중추신경계. 뇌나 척수 같은데 이런 프라이온 단백질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놈은 그냥 프라이온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단백질이니까 어떤 고유한 구조가 있을 거 아니냐. 그 구조가 이상하게 변해버린 애들.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지?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 근데 니네 알다시피 단백질이면 어떠지? 그래서 이제 얘네가 중추신경계에 그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이 쌓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 결국 중추신경계 손상을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뇌로 따지면 뇌에 막 마치 스펀지 마냥 구멍이 송송송송 막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사람한테 나타나지는 않고요. 뭔데? 빨리 갔다 와. 까먹었네. 소 같은 거, 이제 이런 발굽 있는 애들, 동물한테 좀 자주 나타난다 그래. 근데 아무튼 그냥 단백질이야. 근데 그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알다시피 단백질은 열에 약하잖아. 가열하거나 끓여도 그게 파괴되지 않아. 가열하거나 끓여도 걔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 파괴되지 않아. 이게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를 또 건드렸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잘 됐군. 그 다음에 이게 중추신경계에 쌓인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중추신경계에 쌓이는데 이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 옆에 멀쩡한 프라이온 단백질하고 만나잖아? 얘도 변형시켜버려요. 그죠? 자, 정상적인 프라이온과 접촉하잖아? 접촉하면 그 정상적이었던 애도 변형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이 계속 중추신경계에 쌓여서 그거를 우리가 먹으면 걸릴 수 있어.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한테 잘 안 나타난다 그랬잖아? 이게 소한테 자주 나타나죠. 근데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뭐야? 광우병이야, 광우병.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사람한테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크로이펠트 야코병. 내가 알기로 사람 이름일 거거든? 그지? 인간 광우병인 사례가 많지 않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칭호가 이제 박탈당했잖아. 교도소 가 있으니까. 이명박 씨. 그지? 명박이 형님이 대통령 하시던 시절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한다 그랬을 때 어마어마하게 촛불 집회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 그 촛불 집회가 일어난 이유가 그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 거의 없긴 하지만 막 광우병이 막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을 할 때 주로 미국산하고 캐나다산 소에서만 광우병이 주로 발견이 됐어. 호주하고 뉴질랜드산에서는 거의 발견이 안 돼. 그때 뉴스도 많이 나왔거든. 왜 그런지 아냐?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있는 소들은 넓은 들판에다 풀어놔.
풀 뜯어 먹으면서 사는 애들이야.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뭐 대관령 같은 데 가면 목장에다 풀어놓고 기르기도 하지만 축사에다 기르거든. 사료 줘가면서. 그럼 이제 만약에 거기서 광우병이 나오잖아. 그럼 원래 그 축사에서 기른 소 다 죽여야 돼. 다 그냥 땅에 묻어버려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걔를 죽여. 걔만 죽여. 죽인 것까지 좋은데 그걸로 사료를 만들었네? 그래서 남은 애들한테 줘. 그러니까 그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누적되니까 광우병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때 당시 아마 차단돼서 지금도 못 볼 텐데 유튜브에 광우병 그 걸린 소 영상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어. 아주 기가 막혀. 소가 서질 못해. 계속 이렇게 넘어져. 넘어지는 소 이렇게 쳐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엔 차단을 했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미국산 소고기를 그렇게 광우병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의 소를 수입한다니까 난리가 난 것도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 사골을 좋아해. 사골 국물 끓여 먹는 거 좋아하지. 미국에서는 먹지도 않는 등뼈를 수입하는 거야. 근데 어디에 있다고? 등뼈에 들어있다고. 등뼈에. 근데 그 미국산 소에서 그 등뼈를 미국에선 버리는 걸 돈 주고 수입해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선생님이 시위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그래, 나도 이제 미국산 소고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됐지. 먹지 않겠다. 물론 그게 이제 만에 하나니까 거의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를 한 건데, 내 돈 주고는 미국산 소고기 안 사 먹었어. 지금도 내 돈 주고는 안 사 먹는데, 직간접적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냉면집에 갔을 때, 그지? 올려주는 고기, 미국산 소고기 되게 많고요, 그지? 근데 어느 날은 회식을 했어. 미국산 고깃집을 간다는 거야. 근데 뭐 어차피 내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 회식이니까 먹었어. 맛은 좋더라고. 맛은 좋아, 그지?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게 인간한테 나타나는 사람이 많지가 않대. 이런 얘기도 있었어. 왜 많지 않냐. 이 증상이, 그러니까 뇌에 구멍, 스펀지 마냥 구멍이 송송 생기는 건데, 알츠하이머랑 약간 증상이 비슷하대. 그러니까 이제 시국이니까, 설사 인간 광우병이 나타났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 사례를 굉장히 제한시킨 것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알츠하이머랑 증상이 비슷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고 이게 양한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스크래피라고 합니다. 스크래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는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지? 무조건 저 새끼가 얘기한 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지? 광우병에 대해서는 인간한테 나타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한 5가지 정도 병원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병원체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런 병에 걸리는데, 무조건 걸리진 않는다 했지. 들어오면 일단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방어작용이 일어난다.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얘기 나누도록 합시다.